네, 9시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를 앞둔 불금입니다. 서울 하늘은 오늘은 지금 일단 화창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하늘 봐서는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특급 참모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트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사이닉스 삼성전자 플러스 출발이고요. 오늘은 등락 종목 수도 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도 상승 종목이 많게 출발했다 갈수록 하락 종목이 많아졌는데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에코프로 플러스 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는 하락 논리도 맞지 않고 결국 수급의 문제다. 근데 수급이 공매도 세력들이 워낙 지금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참 그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들이 생각보다 기눌리지 않는데요. 자, 2차 전지 한번 볼까요? 2차 전지가 지금 어제 분위기 봐서는 엔비디아가 저렇게 되면 운매 기주가 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근데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라도 여전히 성장을 향해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IRA가 만든 시대적 자료다. 계속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출발이 괜찮네요. 기죽전지 상신 EDP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원통형 배터리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상신 EDP 장중에 상한되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성 SDI의 배터리 관련 부품 업체들이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에코프로는 플러스 출발했고요. 자, 소부장으로 가볼까요? 소부장 일제히 플러스 출발이네요. 그래서 소부장은 항상 우리가 굳이 AI와 관련주로 찾는다면 한미반도체 TSV라고 그러고요. 스루 실리콘 비아 HBM 그 메모리 만들 때 구멍을 뚫어서 저를 연결하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정도 장비주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플러스 출발하고 있고요. IT도 요즘 기판주들이 좀 이제 일본의 신코, 이비덴 이런 회사들이 기판주들이거든요. 그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기판 관련주들은 또 그런 좀 분위기상은 기류는 괜찮습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는 좀 플러스 나왔고요. 그래서 소부장과 IT가 플러스 출발인데 어제도 이랬다가 점점 밀리는 모습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은 NC소프트 이번에 TL 신작 나왔는데 별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괜찮다 의견도 좀 있는데 주가는 빠지네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엔터는 좀 요즘 쉽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이 다시 한한령한테 근데 우리 언론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완전 워낙 상대가 안 되는 거라서 북한은 뭐 정보를 주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전 세계와 지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호주하고 캐나다도 선거에 개입했다. 이래가 지금 다 조사를 받고 난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댓글 부대들 자기들이 우호적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게 발각되고 막 이런 건데요. 사실 남의 나라의 선거에 개입한다. 사실 그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이미 중국은 알려진 바대로 한글을 잘하는 조선족을 대거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다 알려진 일인데 그래서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특히 중국에 불리한 의견이 나오면 막 그냥 엄청 댓글하는 게 사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고 중국의 댓글 부대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제 또 우리 블랙핑크의 마카오 공연을 본 중국 연예인들이 막 살생부를 올라가지고 블랙핑크 공연 본 게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참.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댓글들도 다 댓글 부대대로 중국은 세계 언론자유가 179입니다.
북한 다음이 높은데요. 네, 그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나온 호감도 조사에서도 네, 북한 다음으로 꼴찌를 했어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만 몰라. 네. 자기들이 전 세계로 왕따를 놓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정용화가 불발되면서 한알령 얘기하는데 우리 엔터주들이 중국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들도 제가 볼 때는 뭐 자발적 중화 사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이래저래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엔터주들이 중국 한알령 때문에 피해 볼 일은 없다. 그리고 저런 불확실한 것들과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막 한알령 때문에 무슨 우리가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 피해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빠지는데요. 네, 주주님들이 흔들릴 필요 없겠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뭐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우리 그래서 요즘 제가 뭐 계속 말해서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우리 환율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늘은 지금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환율이 중국 위안화 영향을 받아 치고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 팔고 우리 투자자들 아주 힘들어지겠죠. 지금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이어플로우 지금 28,600원. 뭐 지금의 계약 딜 내용으로 본다면 주주님들은 이 정도는 이제 현금화해서 이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조선주 오늘은 조용하고요. 방산주 2차 전지들 볼까요? 하이드로리튬 다시 플러스 나왔고요. 미래나노텍, 네, 엔캠 중앙 DNM, 전해액. 제가 전해액은 우리 애청자님들은 아시죠? 전해액 리튬염 제가 관련한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 자료들 그래서 업종 테마 분석하면 요 전액 요 자료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일찍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도 펀드 매니저를 통화를 좀 해보면요. 전액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 기죽지 않는 모습이 제 눈에는 더 듭니다. 2차 전지. 자, 흐름이 괜찮네요. 출발. 저는 2차 전지가 운매 기주가 할지 않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다들 조용합니다. 바이오는 오늘 좀 마이너스권이고요. 네, 오스코텍이 요즘 뭐 은근히 괜찮은데요. 이것도 제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 그동안 많이 드렸는데 자동차는 조용하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소부장, 네, 그 다음 IT 이쪽 강세는 우리가 뭐 예상했던 바고 이 속에서 2차 전지가 별로 길이 죽지 않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2시 20분에 에코프로의 공매도 세력과 한판 싸움. 그러니까 서로 에코프로의 공매도 세력의 논리적 근거는 이제 없다. 그들은 경기 침체 뭐 이러면서 2차 전지 산업이 위축될 거다. 뭐 아니면 뭐 그들의 논리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성장성이 과반영됐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결국 지금은 수급 싸움이다. 공매도 세력의 그 공격.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 충분히 또 빠졌고 그런 싸움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게 될지 오늘 또 오후장까지 저랑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하락 종목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벌써 547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고요. 코스닥은 네, 비슷하네요. 하락 종목이 약간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어제도 이러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 종목이 많아졌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요. 네, 외국인들이 1700억 사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바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 매매하면서 이게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은 지금 순매도 출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집중적 매도.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또 주식시장을 또 30여 년 봤지만 이렇게 악랄하게 집중적으로 특정 종목만 공매도 치는 경우도 참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 출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걸 잘 극복해주면 좋겠는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데일리 예상한 대로 이제 좀 오늘도 엔비디아 강세에 따른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출발이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빨리 위정자들이 빨리 이런 중국 경제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대비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중국에 묻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의 아닌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 경제에 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는 지금 기아차 지난번에 공장 하나 팔았고 나머지도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아시겠지만 언론 통제가 워낙 강하고 관변 단체들 댓글 부대들이 많아서 한번 찍히는 나라 제품은 사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즘 지금 일본 또 마찰이 격화되면서 일본 자동차들도 안 사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한마디로 그냥 지극한 통제사에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한 비능률적, 비합리적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사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그 상대 회사, 상대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호주 같으면 와인 수입 금지, 석탄 수입 금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니까요. 지금 메콩강의 상류에다가 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이쪽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메콩강이 말라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중국 우리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게 중국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빨리 이런 경제적 현상이나 이런 걸 알아서 우리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코스닥은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요. 9시 13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수치가 이미 나타나서 그 해외 관광에서 중국이 순위가 급락을 했더래요. 우리나라가 해외 관광을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맨날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나라나 다 저러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900 사고 있네요.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608 지금 국가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279대 533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다. 지금 코스피가 0.2%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현상이 부작용을 낳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부작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또 힘겨운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251억 순매도를 출발하는데 평소보다는 매도가 좀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팔까 아침에 싹 다 팔아버리고 오후장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매도는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집중되고 있지 않냐 추정할 수가 있고요. 어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순매도 1, 2 종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지수는 0.3% 오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709, 하락 종목이 691, 오후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엔비디아의 급등의 후유증으로부터는 좀 버티는, 결국 버틴다는 게 2차 전지가 버틴다는 건데요. 네, 어떤 흐름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예상대로 운매 기주가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 출발은요. 그리고 어제는 에코프로의 공매도 세력들이 작업이 잘 안 통했어요. 어제 에코프로는요. 어제도 보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16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 한 20분 되면 뭐 늘 보셨다시피 요렇게 또 20분 또 이날 5월 22일은 뭐 안 통했네요. 그 다음에 5월 23일은 요렇게 2시 20분 되면 요렇게 하죠. 그 다음에 5월 24일 날도 요렇게 이때는 꽤 누르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한 2시 20분에 누르다가 좀 안 되니까 3시 지나서 한번 세게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버텼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어제는 2시 20분부터 뭔가 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튀었어요. 막판에 또 밀고 이랬는데 어제는 작업이 실패했다. 그래서 어쨌거나 2시 20분 정도 되면 공매도 세력들, 아마 주가 빠져서 좋은 거는 공매도 세력 뿐이니까요. 공매도 세력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 세력들이 2시 20분 되면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좀 안 먹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분석해서 시장에 알려주니까 그런 역할도 있겠죠. 저는 공매도 세력들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 흐름이 오늘도 전개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가 이제 기업 내용으로 보면요, 8월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그 어떤 그 실적과 관련한 논리를 통해서 주가를 누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도 좀 깝깝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와서 2분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실적이 뭐 많이 나빠졌다. 이러면 그때는 뭐 밀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이 밀기가 참 논리가 없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2차 전지 소재 가격들이 좀 반등, 바닥을 찍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논리적 근거는 없다. 수급으로 지들이 얼마나 밀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코스닥 시장에 지금 다시 하락 종목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싸움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99시님 이오플로 어찌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뭐 말씀드렸잖아요. 3만원이니까 3만원 이상 올라가니 힘들겠죠. 네, 종덕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나이 50 넘어서 이제 주식을 시작합니다 하셨는데요. 주식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창업하신 겁니다. 제2의 창업을 하신 거고요. 그 창업하실 때는 어떤 기업인들이 그렇습니다. 인재가 있느냐, 그 회사가. 제가 많은 기업들 탐방해 봤지만 인재가 한 명 있는 회사가 드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집센 오너, 자수성가한 고집센 오너, 그런 오너들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 니들이 뭐하냐? 니들은 왜 나만큼 못하냐?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창의적 인재가 나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에이구 체념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예스맨들만 남거든요. 그러다가 그 오너가 판단 안 하면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의적 인재가 회사에서 막 뛰어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아끼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회사는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런 인재가 2명만 있어도 망할 회사가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특급 인재를 곁에 지금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보다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는 CEO님이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알고 투자하잖아요. 우리는 전해액과 전 리튬염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네, 중앙진엠 엔캠 그 강세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두드러지는 거는 좀 삼성전자 관련한 그 배터리 소재, 상신 EDP, 신흥 SEC 이런 게 좀 돋보이고요. 다음에 이어플로는 그렇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한알령이고 뭐고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좀 위축됐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네, 여튼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알령 이런 거 걱정 1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무역에서 크게 득 보는 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오늘 엔터주들은 한알령 어제는 좀 위축됐는데요. 오늘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블랙핑크 공연 보러 갔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저게 지금 나랍니까? 아유, 참 수준이 워낙 낮아서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려고 하고요. 그 중국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중국몽이란 게 네,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엔터주들은 오늘 별로 어제는 잠시 움찔했지만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요. 뭐 한알령 이런 걸 확대해서 기사 쓰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논리잖아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광고를 지원을 받는 쪽으로 저런 거를 써주나 이러고 있고요. 민족적 자존심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나는군요. 스파이크. 자, 여기서 그렇다면요. 오늘 2차 전지 흐름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신 EDP 091580인데요. 한번 보면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가 왜 이런지 그리고 혹시 상신 EDP 뉴스 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상신 EDP. 자, 덴토피아님 이스페타시스가요. AI 뭐 관련성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연휴 때 이스페타시스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신 EDP는 뭐 하는 회사냐 한다면요. 삼성의 SDI는 여러분 배터리가 이렇게 손난로처럼 하는 게 파우치형이고요. 이제 각형 이렇게 돼 있죠. 각형. 좀 뭐랄까 얇으면서도 네모나게 돼 있는 이런 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원통형, 뭐 여러분 다 하는 일반적 로켓 배터리, 우리 라떼는 많이 하셔야 돼요. 삼성은 요거 각형과 원통형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원통형은 공구형으로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각형은 전에는 전기차용으로 쓰이다가 이제는 원통형도 전기차용으로 쓰이는데요. 상신 EDP는 특히 원통형에서 요 캔을 만들어냈습니다. 캔. 우리 콜라캔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캔을 하는데, 그건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누액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 배터리가 불나고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캔이 주려고, 요 위에 넣는 캡 어셈블리라는 거는 뭐 조립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캡, 뚜껑 조립품, 그 다음에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옛날부터 일본에 전량 수입하던 걸 국산화해서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캔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캡 어셈블리는 신흥 SEC가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캔 만드는 회사다. 그럼 이 캔은 어디서 사옵니까? 이 DCC 스틸에서 나와서. 네. 그래 DCC 스틸이 많이 올랐군요. DCC
스틸은 니켈 도금 강판.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강판을 사와서 거기다가 니켈을 도금하는데요. 이건 니켈 도금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신 EDP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은 다 따라가는 거죠. 중국, 그다음 말레이시아, 헝가리 뭐 다 이게 삼성전자 주력이 있는 곳이죠. 특히 지금 헝가리가 삼성전자 주력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당연히 삼성 SDI입니다. 캔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형 캔, 원통형 캔. 그래서 이 원통형 캔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 2170, 1865, 1865 와인 이름 아닙니다. 그 다음에 4680, 지금 나오는 건 이제 4695, 46125. 자,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게 2170이다 하면 요게 2.1cm란 거죠. 요게 7cm란 거죠. 21mm, 70mm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점점 이 지름도 커지고 있고 길이도 길어지고 있거든요. 왜?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4680이 지금 핫 이슈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지금 주류는 2170을 주로 씁니다. 전기차에. 근데 4680이 훨씬 2170보다 효율이 뛰어나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 뛰어나다 해서 테슬라가 쎄빠지게 만들었더니 웬 걸 만들어서 2170하고 해봤더니 110, 2170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적으로 해본 거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배터리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하는 바다 안 나와서 지금 테슬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MW는 4695로 가고 있어요. 4695가 더 훨씬 뛰어나다 이래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원통형 배터리가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 원통형 배터리는 싸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근데 이런 1865, 2170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립이 돼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생각보다 원통형 배터리가 수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원통형 배터리는 점점 확대될 분위기다. 전에는 원통형은 테슬라만 썼는데 테슬라가 쓸 때는 그 구닥다리 걸 왜 하냐. 전부 파우치형, 각형, 특히 파우치형이 주로 갔었는데 이제는 이게 효과가 있네 해서 점점 BMW부터 관심을 두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서 당연히 원통형 캔을 만드는 이런 상신 EDP도 삼성의 SDI가 잘 되면 얘도 잘 되겠죠. 그래서 삼성의 SDI는 4680을 내년부터 2024년부터 양산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지만 효율이 잘 나와야 될 건데 어쨌거나 원통형으로 가는 시절이라서 좀 아주 매력적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중에는 상당히 상신 EDP 쪽이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얘기 나오면요. 상신 EDP 이런 종목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상독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니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이 쓰시죠. 원통형 배터리도 복잡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만나서 아주 유리하신 게 2차 전지는요.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알아갈수록 아주 복잡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지식이 많을수록 돈 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딱 분석해 드릴 거니까 2, 3년 동안 2차 전지에서 왜 IRA가 만든 시대적 제로다. 한심하고 중화사상에 물든 개뿔도 없는 중국을 제껴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진영의 2차 전지 소재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장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잘 하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신 EDP가 그렇고요. 말하다 보면 JO도 움직이는군요. 2부에서 말씀드릴까요? 자, 수급 한번 정리하고 1부 마치겠습니다. 9시 30분이 그럼 2부에 있어야 되겠군요.